여러분, 혹시 자랑 한마디 했다가 뒤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좋은 일을 나눴는데 오히려 시샘과 질투를 받았던 경험은요? 우리 세대는 솔직하고 담백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무리 기쁘고 자랑스러워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노년의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자녀의 성공과 경제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좋은 집에 살게 되면 부모로서 가슴이 뿌듯한 건 당연합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녀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비교 대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 애는 저렇게 못하지? 우리도 그만큼 교육비 들였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친구였던 사이가 어색해지고 모임에서도 불편한 공기가 흐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자랑한 내용이 과장되어 소문으로 퍼지면서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과 기대를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아무개 어머니가 그러는데 너희 아들 연봉이 억대라며?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면 자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친척들은 경조사 때마다 더 많은 금액을 기대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희 아들 잘 사니까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 늘어납니다. 또한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자녀가 이룬 성공은 자녀 본인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이지 부모가 자랑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성공은 조용히 가슴속에 담아두세요.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1대1로 조용히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의 자랑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영을 채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자녀가 진짜 잘 되길 바란다면 침묵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자랑이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부담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뭘까요? 자녀 얘기를 했으니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금전적 여유와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연금이 얼마 나와서 예금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부동산 값이 올라서 얼마 벌었어,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났어 같은 말들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돈 이야기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갑자기 돈 빌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거나 투자하자는 제안이 날아오거나 심지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는 대부분 피해자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한 후 접근합니다. 어머님 재산이 많으시니까 이런 좋은 투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한 재산 자랑은 자녀들 사이에도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친척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기대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부모님이 돈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나중에 유산 분배 과정에서 큰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경제적 여유를 자랑하면
주변에서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조금 더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모임 회비를 정할 때나 함께 식사할 때 항상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낼 수 있지만 이게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조용히 필요한 곳에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도 티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덕입니다. 옛말에 재물은 숨기고 덕은 드러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은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여유가 있어도 검소하게 사는 모습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인데요. 바로 손주 자랑입니다. 우리 손주는 벌써 책을 읽어. 우리 손주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손주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받았어. 우리 손주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서 연예인 같아 하는 말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똑똑하고 예쁜 존재입니다. 이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다른 조부모님들도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자신의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손주 자랑은 자칫 다른 조부모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손주가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자랑하나 하는 불편한 감정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손주 자랑이 과하면 자녀 부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젊은 부모들은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과도한 손주 자랑을 불편해합니다. 어머니가 또 밖에서 우리 애 자랑하셨대요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자녀 부부는 난처해집니다. 자칫하면 다른 부모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손주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자꾸 자랑하시니까 데리고 가기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자녀가 하게 되면 손주를 보는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건 정말 본말전도 아니겠습니까? 손주가 정말 사랑스럽다면 그 사랑을 손주에게 직접 표현하세요.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주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손주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용하고 깊이 있게 표현되는 법입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손주와의 관계에서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시는 말인데요. 바로 건강 자랑입니다. 나는 약도 안 먹어. 병원에 간 지가 언제야. 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 없어. 나는 아직도 등산 매일 다녀. 병원비 한 푼도 안 쓴다 같은 말들 삼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축복이지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크고 작은 건강 문제를 겪게 마련인데 자신만 건강하다고 자랑하면 아픈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특히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최근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 앞에서 건강 자랑은 무신경하고 배려 없는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건강 자랑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뭐가 특별해서 건강한 거지? 나는 뭐가 잘못된 거지?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건강 자랑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건강하다고 자랑하면 병이 찾아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지혜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방심하게 되고 건강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되고 정작 필요한 검진이나 치료를 미루게 됩니다. 또한 건강 자랑을 자주 하면 나중에 정말 아플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평소에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랑하더니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는 냉소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더욱 조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혼자 조용히 감사하며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건강하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생활하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5번째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와줘. 우리 아내는 잔소리가 없어. 우리는 결혼한 지 수십 년인데 한 번도 안 싸웠어. 우리 부부는 데이트도 자주 해.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같은 말들. 아무리 사실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부부 관계가 좋은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노년에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지낸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랑하는 순간 주변 부부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부부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말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어쩌면 질투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좋겠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심하면 저 사람들 집도 사실은 별로일 거야.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하며 여러분을 위선자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 자랑은 때로 배우자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바깥에서 좋게 포장된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자칫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나를 그렇게 자랑했다면서 집에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배우자에게 직접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세요. 진짜 행복한 부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보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조용한 행복이 가장 오래가는 행복입니다. 부부의 좋은 관계는 두 사람만의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기까지가 5가지입니다만 사실 꼭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바로 과거의 영광과 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현역일 때는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예전에 나는 얼마나 대우를 받았는데 내가 과장이었을 때 우리 부서 직원들이 나를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 같은 말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경력도 은퇴 후에는 그저 추억일 뿐이고 그것을 자꾸 들먹이면 주변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저 양반은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네 하는 안타까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과거 자랑을 가장 지루하고 답답해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사회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분은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네 하는 평가를 받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과거 자랑이 많아질수록 현재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스스로에게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과거에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자랑하면 할수록 현재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겸손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여러분 혼자만의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과 지혜를 자랑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으로 활용하세요. 정말 존경받는 어르신은 과거를 들먹이지 않아도 현재의 언행으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겸손하게 경청하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조언하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지위가 아니라 현재의 인품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성공, 재산, 손주, 건강, 부부관계, 그리고 과거의 영광까지 모두 자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기쁜 일들이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것을 조용히 가슴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경청은 늘려야 합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줄지 몰라도 관계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그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겸손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노년의 가장 큰 품격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혼자 조용히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세요. 자랑하지 않고 남을 칭찬하고 과시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듣고 싶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